꼰대 행소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경찰이 국민들에게 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,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치안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거의 1, 2위를 다투고 있죠. 사실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야간에 추리닝 입고 이렇게 슈퍼 가서 마음껏 음료수나 이런 거 사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죠. 여러 가지 치안 인프라 구축도 있지만 그 경찰관들의 노력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치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서 경찰에 대한 그 신뢰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제가 이거를 이제 국민 감정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국민들이 경찰을 찾는 경우는 기분 좋아서 찾는 경우는 없잖아요. 예를 들자면 로또가 뭐 10억 당첨됐으니까 이거 경찰하고 좀 나눠 써야 되겠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을 찾는다든지,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음식을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는다든지, 뭐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요. 거의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이럴 때 이제 찾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가족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한테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경찰을 찾아오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급한 상황에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경찰을 찾아오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국민들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강팍한 상태에서 경찰을 찾아오시는 거예요.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상태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음이 좀 강팍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공격적으로 비춰져요.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고,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제 뭐 주민등 등본 같은 거 떼러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좀 툭툭거린다든지 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잘 안 한다든지 이러면 되게 서운해요. 무시당하는 것 같고.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찰을 찾아왔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직원은 보통의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맨날 오는 민원인이니까. 그래도 이제 행정기관에는 그래도 뭔가 좀 서비스하는 것도 있는데, 이제 경찰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. 통제하고 규제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경찰 기능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감정들이 약간만 상해도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사기라 당했다든지, 강도를 당했다든지, 절도를 당했다든지, 폭력을 당했다든지,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와서 조사도 받고,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는 경찰관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다양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. 이런 내용도 파악해보고 저런 내용도 파악해보고, 그러다 보면 질문이 조금 불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유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유리한 질문을 하면 괜찮은데 불리한 질문을 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, 이 경찰관들이 나를 말이야 이렇게 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,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. 당연하겠죠. 사람은 누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,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고소고발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나에게 유리한 질문을 안 하고 자꾸 불리한 질문을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민원의 70%가 불친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조금 불리익한 질문을 했다든지.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제 앞뒤 사정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저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, 그것을 이제 마음이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내가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게 이제 민원인 잘못은 아니죠.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니까. 이제 경찰관들이 좀 헤아려서좀 좋겠는데 이걸 헤아려주지 못하고 한다, 이런 이제 생각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경찰관이라는 게 경찰에 들어와서 사실은 3, 40년 동안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만을 상대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일상인 거예요, 이 일들이. 근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 오는 일이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, 되게. 경찰관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,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. 제가 경찰서장 할 때도 보면 경찰서장실을 그냥 뛰쳐 들어와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모가지를 자르겠다, 또 위에다가 이야기하겠다, 너 뭐 저런 직원들 때문에 경찰서장 네가 오래 갈 것 같냐, 뭐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, 이제 다 이해를 해요. 그분들의 기분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가지고 30년 40년 동안을
밥상머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행동만 보여주고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하겠어요? 아주 무서운 일이잖아요. 근데 경찰관들도 성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경찰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보통 30년, 40년 근무를 하잖아요. 다 어렵고 힘들고 하소연하는 분들만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다 보니 경찰관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그런 경찰을 국민들께서는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제 경찰관 분들께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, 경찰을 찾아오는 국민들의 마음, 힘든 분들이 오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힘들지 않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. 라포 형성이라 그러나요?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이라도 관계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. 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보통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 형성 을 조금 좀 할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사건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. 사람이 불안한 것은 왜 불안하냐면 미래를 모를 때 불안하거든요. 저도 이제 가끔씩 민원인이 찾아올 때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얼른 두 손으로 악수하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소파에 앉히시거든요. 그리고 나서 설명을 쫙 들어요. 들으면 그냥 별 말씀 다 하시죠. 어떤 분은 뭐 1시간, 2시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다 들어준 다음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러고 손 잡고 나가서 현관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들어오거든요. 물론 이제 이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어쨌든 제 스타일이니까 해당 과장하고 청문관을 불러서 한번 파악을 해봐라. 그 대신 조건이 있다. 담당 직원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. 여러분들 있잖아요. 민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엄청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절대 상처 주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. 나중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직원이 큰 상처를 받아버리면 사기가 뚝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.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. 국민 여러분, 가끔은 경찰에 대한 칭찬, 또 관심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요. 이제 후배들, 여러분들은 경찰에 들어와서 진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. 근데 경찰로 3, 40년을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.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,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에 그 어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.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.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맑은 영혼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또 꼰대처럼 잔소리를 했는데요. 행 소장이 조만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.